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이 있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수십 년간 나의 모든 것을 증명해주던 목에 건 사원증, 그 사원증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인생의 두 번째 장에 관한 것입니다. 40대와 50대, 우리 사회의 허리이자 한 가정의 기둥인 당신에게 닥쳐올 거대한 파도, 바로 퇴직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통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를 나누는 것이 곧 서로에게 축복이 된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장년의 시기는 직업적으로 거대한 세 번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마치 인생의 세 개의 큰 절벽을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절벽은 바로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입니다. 주된 일자리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일했거나 가장 높은 급여를 받았던 직장을 의미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만 49, 3세에 이 주된 일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아직 5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 시점부터 개인의 소득 곡선이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 가파르게 꺾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퇴직 연령은 해가 갈수록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48세, 47세로 앞당겨지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법적인 정년인만 60세입니다. 물론 이 연령은 점차 연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완전한 끝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완전 은퇴 연령은 통계적으로만 73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소득이 높았던 직장을 떠나는 나이는 40대 후반으로 점점 빨라지는데 완전히 일을 놓을 수 있는 나이는 70대 중반으로 점점 늦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는 약 25년에 달하는 거대한 소득의 크레바스, 즉 소득의 협곡이 존재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이 협곡을 건너야 하는 것이 오늘날 중장년의 숙명입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했을 때 기존에 받던 연봉의 50% 이상이 사라지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준비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하다가 갑작스럽게 일자리가 사라진 현실과 마주합니다. 그리고는 준비되지 않은 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순 업무로 내몰리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이 50세부터 시작된다면 무려 23년이라는 긴 세월을 불안정한 일자리로 버텨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겪게 되는 어려움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함정도 매우 큽니다. 특히 과거에 좋은 직장을 다녔던 분들일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누구나 알만한 좋은 회사를 다니다 퇴직하신 분이었는데 퇴직 후 5년 가까이 이렇다 할 경력을 만들지 못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내내 그분은 지금의 현실을 이야기하기보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지는 어땠고 사람들은 어땠으며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분은 몸은 회사를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5년째 그 회사로 출근하고 계시는구나. 과거의 영광, 이전 직장에 대한 자부심은 프라이드로 간직하되 그 기준을 퇴직 후의 세상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준에 얽매여 있으면 새로운 현실에 발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때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거대한 착각은 돈에 대한 환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 자금으로 막연하게 10억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보면 50대 가구의 순자산 12억 5천만 원은 대한민국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의 눈높이는 상위 10%에 맞춰져 있는 셈입니다. 사실 50대에 순자산 6억 원만 있어도 상위 30% 안에 드는 준수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해서 못 살아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불안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옆집 부자를 보며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돈에 대한 착시 현상이 우리의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조급함 속에서 많은 중장년 퇴직자들이 빠지는 가장 위험한 함정은 바로 성급한 창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앞으로 뭘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몇 년 동안에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이 기존 급여보다 훨씬 적은 실업급여를 받는 몇 달 동안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서너 달만 지나면 쫓기는 마음에 초조해지고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퇴직금이라는 목돈입니다. 그리고는 이 돈으로 창업이나 해볼까 하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창업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창업 5년 후 창업자의 66%가 폐업을 합니다. 열의 7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창업은 거의 대부분 실패의 수순을 밟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50대, 60대 창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사장님 10분 중 67분이 60대 이상이라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창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5060세대입니다. 이는 그만큼 많은 중장년이 준비 없이 창업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며 소중한 퇴직금을 허공에 날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재취업의 길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선택은 실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금융권에서 평생 머리 쓰는 일을 했던 분이 이제 지긋지긋하다. 단순한 육체노동을 하고 싶다며 생산직으로 가셨다가 이틀 만에 그만둔 사례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업무 스타일과 환경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은 쳐다보기도 싫다는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취업 지원 시스템은 생각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고용센터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의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퇴직 후에는 단순 업무를 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일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전문가로서의 삶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직 중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퇴직하면 좀 쉬어야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당신의 선택지를 단순 업무 하나로 줄여버릴 것입니다. 개인의 가치, 즉 몸값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통계적으로 소득의 정점은 만 43세이며 49세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하락합니다. 그리고 62세부터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적자 인생 구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모으는 전략도 인생 초중반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근 노량진 학원가에는 20대,
30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50대, 60대 중장년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인생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무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입니다. 노후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노후 자격증 추천이 연관 검색어로 뜰 만큼 자격증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자격증 취득이 곧 취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자격증 종류가 많습니다. 국가 자격증이 약 790여 종인데 반해 민간 자격증은 무려 5만 5천 개가 넘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78%의 사람들이 자신이 따려는 자격증이 국가 공인인지 민간 자격증인지조차 구분하지 않고 준비한다고 합니다. 쓸모없는 자격증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뜻입니다. 설령 유용한 자격증을 땄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일자리로 연결된다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격증만 따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구직 활동에는 그 나름의 전략과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장년에 의미 있는 일자리는 인터넷 취업 사이트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 즉 인맥과 평판을 통해 정보가 들어오고 연결됩니다. 저희들끼리는 이런 말도 합니다. 정말 좋은 곳은 경비 자리조차 공고가 나지 않는다. 결국 평소에 쌓아온 당신의 평판과 신뢰가 가장 강력한 무형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자격증의 홍수 속에서 옥석을 가리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나 자신에게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나와 맞는가? 평생 몸쓰는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기술 자격증을 따는 것이 맞을까요? 자신의 성향과 강점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목적에 부합하는가? 재취업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구인 공고가 많은 자격증이 유리합니다. 창업이 목적이라면 그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셋째, 나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격증이라도 특정 연령대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상담사는 좋은 자격증이지만 60세가 넘으신 분에게는 일자리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나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스펙의 일부입니다. 이런 기준들을 종합해볼 때 중장년에게 추천할 만한 자격증 분야는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복지 계열입니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분야의 일자리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는 자격증 취득에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 관련 자격증입니다. 전기, 용접, 소방, 기계 설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분야는 처음에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경력이 쌓이고 상위 자격증을 취득함에 따라 급여가 꾸준히 상승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수목 및 조경 관련 분야도 유망합니다. 특히 나무의사 자격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수년간의 실무 경험을 요구하지만 그만큼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격증 취득은 가장 마지막 선택지라는 점입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현재 자신의 경력을 최대한 연장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조직 내에서 승진하는 길과 자신이 하는 일의 전문성을 살려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길, 이 두 가지 방향 중 자신의 지향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무런 방향성 없이 회사 생활을 한다면 퇴직 후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위협하는 리스크는 단지 직업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는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 5가지 거대한 리스크를 경고하고 싶습니다. 첫째, 중대 질병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은퇴 창업의 실패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가족 관계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리스크입니다. 셋째, 자녀 문제입니다. 사교육비, 결혼자금, 창업자금 등 자녀에게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은 부모의 노후를 파산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황혼 이혼입니다. 참고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퇴직 후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묻혀있던 갈등이 폭발하고 이는 노년의 삶을 뿌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5째, 금융사기입니다. 특히 시니어 계층을 노리는 사기 수법은 AI 기술과 결합하여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인생 후반전의 승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수많은 상담을 통해 3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건강, 최소한의 경제력, 그리고 좋은 관계입니다. 이 3가지는 우리 인생을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과 같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삶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가족을 외면했다면 나중에 그 어떤 돈으로도 무너진 건강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가족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가족 부양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만으로 좋은 관계가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얼마나 진심으로 가족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했는지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3가지 기둥은 하루아침에 세울 수 없습니다. 20년 이상 꾸준히 월급의 60에서 70%를 저축해 노후 준비를 마친 사람처럼 건강과 관계 역시 오랜 시간 꾸준히 쌓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무너진 기간 이상의 노력을 들여야 겨우 복구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우리 삶의 격차는 다시 한번 극심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근로소득을 올리며 연금을 활용하는 사람과 오직 연금에만 의지해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은 불과 몇 년 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할 일이 있어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사람과 TV 시청으로 하루를 소일하며 무기력에 빠진 사람의 삶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불안과 불만은 변화의 에너지입니다. 현재의 삶이 불안하다면, 무언가 불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1년 뒤에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한 사람의 결과가 같을 리 없습니다. 우리의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스스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야 취업 지원기관을 찾지 마십시오. 재직 중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회사의 10년 후 미래는 고민하면서 정작 자기 인생의 10년 후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막 펼쳐진 새하얀 페이지와 같습니다. 그 페이지에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지는 오롯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지혜로운 첫 문장을 시작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